자, 2번이요. 2번은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질문인 것 같아요. 별 내용 없어요. 얘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랑 주제 중에 하나예요. 뇌가 고정적이냐 아니면 변화할 수 있냐, 계속 성장하냐, 뭐 이거에 대한 얘기요. 얘는 지금 성인의 뇌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었죠. 그래서 전형적인 통념 반박 구조고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장 봤던 것처럼 수년 동안 실제로 널리 믿어졌어요. 이게 지금 통념을 얘기하는 부분이다. 나 지금부터 통념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보통 뭐라고 믿어졌냐면 성인의 뇌는 본질적으로 set, 고정되어 있는, fix랑 같은 의미죠. 고정되어 있다라고 널리 믿어졌대. 어떻게 하면서? 모든 뉴런들이나 아니면은 주요한 커넥션, 그 연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고정이 됐어 라고 널리 믿어졌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연히 보시고는 키워드 뭐예요? 라고 한다면 성인의 뇌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당연히 set이라는 요 부분도요. 성인의 뇌 고정.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겠죠. 물론 set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반박할 거니까. 자, 물론 우리는 배워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요. 어떤 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업데이트하기도 한대요. 항상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업데이트하고 해. 그럼 이거는 의미하는 거야. 새로운 연결이 정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못 할 수 있다는 거, 그 네트워크 속에서 turned over,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의 학습, 기억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전환될 수도 있고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성되고 전환된다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set이랑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는 있어 라고 시작을 했어. 그치만 여기가 반박해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전반적인 물리적인 구조의 관점에서요. 그 다음 주요한 연결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즉 이게 뭐냐면 컴마 찍고 동격으로 이 구조 연결 이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스토프 하면은 뭐 물질, 재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냐. Make us what we are.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what we are 이라고 하면은 현재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관점인 이 physical structure 어떤 물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주요한 어떤 연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성인의 뇌는 오랫동안 여겨졌어요. To be done, 끝내졌다고. 즉, to be done 이 의미하는 거 complete의 의미겠지.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고 여겨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done이라고 의미하는 거나 앞에서 얘기했던 set이라고 의미하는 거나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통념에 대한 얘기였어. 이번 문장에서 새로운 거 배워요, 바뀌어요, 전환돼요 라고 나왔으니까 그건가 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됐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에서 반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리 변해도 그래도 고정된 거지 라고 봐왔는데요. 최근에는 there have been steady stream, 꾸준한 흐름이 있대. 그 증거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당연히 이 증거는 뭘 보여주겠어? 고정되지 않았어요 라는 걸 보여주겠죠. 자, 보여줘요. 성인의 뇌는 바꿀 수 있고요. 적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새로운 뉴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이 여전히 뇌를 다시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언제조차도 우리가 향해 갈 때조차도요. Twilight years, twilight이라고 하면은 그 해질 무렵을 얘기하는 거죠. 황혼. 그래서 twilight years라고 하면은 황혼기, 즉 약간 60, 70대 이런 늦지막간 노년기. 이때를 향하고 있을 때조차도 뇌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반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이 주제문일 거고요.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that부터 끝까지 얘가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뒤에는 consider 생각해보자 택시 드라이버 연구를 뭐 하겠다는 거야? 부연 설명 얘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택시 드라이버도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뇌가 성장해요 라는 얘기 나오겠죠. 자, 택시 드라이버를 연구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연구에서 어떻게 했냐? 컨스턴트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그렇게 복잡한 런던의 거리를 내비게이션 이렇게 항해하는 것, 즉 운전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이 운전하는 것이 lead to 이어질 수 있어요. 증가된 그 해마의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다는 건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야? 레벨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인의 뇌 구조가 어찌됐든 간에 다소 malleable이라고 하면은 변화할 수 있는 changeable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adaptive. changeable. 이런 단어랑 같은 의미다. 당연히 만약에 얘가 시험범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를 이런 걸로 바꾼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구조 정리하면은 전형적인 통념과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통념은 성인의 뇌에 대해서 고정이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새로운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성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반박이 바로 이어지면서요. 성인의 뇌가 변화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예로 부연 설명해줬어. 그치? 그래서 런던에 택시기사가요. 해마 크기가 증가했어요. 계속해서 이 복잡한 데를 운전하면서 머리를 썼더니 뇌가 발달했어. 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래서 제목 정리하면은 당연히 성인의 뇌 그리고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자, 성인의 뇌는 not a 법이지. 뭐가 아니야? 완성이 아니라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completed 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밑에 부분은 여전히 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variable 같은 단어 들어가면 좋을 거고 당연히 이 variable 이란 단어는 밑에 나왔던 malleable 그 자리에도 대신해서 쓰일 수 있는 거겠지. 어? 4번까지 할 수 있겠는데? 자, 3번이요. 자, 이거는 문제를 처음에 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밑에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한 구조로 이어져 있는 게 문제야? 라고 나왔던 예시가 몇 가지가 있어.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이 있어 라고 예시를 해줬던 거에 해결책을 준 다음에 밑에 해결책 예시 부분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예시의 문제점을 다 해결해줬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종 ideological principle이니까 이념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이념적인 원칙, 즉 사상이요. 이념적인 원칙이 구체화되거든.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건 구체화돼요. 어디에서? 뭐 법이나 아니면 규율이나 기관 이런 데서 그 이념, 사상이라는 게 구체화된대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Threaten to block deals, 거래를 방해하는 그 위협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문장 읽고서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에? 이념적인 원칙가요.
얘가 누구한테 주는 영향력? 거래한테 주는 영향력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죠. 즉 이념과 거래 둘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일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지 이게 뭐야? 이념이야. 즉 얘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 나오겠어? 이념이 거래를 막는 얘기야. 국가주의는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 모든 자원이 나라의 소유여야 돼 라는 걸 요구를 하고요. and 그 다음 또 no one else may own them. 그러니까 어떤 다른 누구도 그것들을 즉 자원을 소유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요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개인들끼리 거래할 수 없겠지. 이 부분에서 거래를 막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왜 국가 자원이 국가 소유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이슬람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는요. 이것도 뭐야? 이념이요. 그치? 두 번째 얘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슬람의 근본주의는 또 막아요. 뭘 막겠어? 거래를 막아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지. 자, interest payment loans 어떤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대요. 그러면 너 대출 돈 빌려줘도 이자 못 내. 이자 내면 안 돼. 라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 안 하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돈 거래를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요. 이집트의 소셜리즘 사회주의는요. 뭐 하겠다는 거야? 세 번째 얘 들어주겠다고요. 되게 간단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집트의 사회주의는요. 요구해. 당연히 뭘 요구하겠어? 거래를 못하도록 요구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대요. 노동자들이 어디에 참여해야 돼? 경영과 그 기업의 이익에 노동자들이 둘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한대요.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낼 수는 있어. 노동력을 줘서. 그치? 근데 보통 뭐 하진 않아,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진 않죠.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서 회사를 차리고 싶을까? 노동자들의 경영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그 거래를 막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동자들이 뭐 돈 거래가 그 다음에 자원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계속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야 돼. 거래방해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이러한 원칙들 각각은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뭐의 장애가 되겠어? 거래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deal making,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대요. 특정한 어떤 경우에서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 이념이요. 거래에 방해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을 줬으면 문제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줘야겠죠. 그래서 6번부터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자, 근데 with some creativity 뭐 하면은 조금만 창의력을 가지면요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대? structure a deal,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가능하대요. 거래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하대. 그냥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만들어내냐? The ideological principle, 이념적인 원칙이 존중돼요. 그러면서 거래는 goes forward, 앞으로 가는 거니까 성사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념을 무시해가 아니라 이념도 존중할 거야. 그러면서 거래도 성사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줘서 방식 뭐가 있으면? 창의력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야? 창의력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머리를 좀만 쓰면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고 나왔지. 그럼 이제 위에서 해줬던 그 예시들의 문제점을 여기서 해결을 해줄 거야. 어떻게? 노동자들이 누구의 예시였어? 이집트 예시겠죠.
예시 세 번째 걸 여기서 해결해 줄 거예요. 자, 노동자들의 경영에 대한 참여는요. need not mean 의미할 필요가 없대. 자리를 의미할 필요가 없대요. 그 회사에 board of directors라고 하면은 그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막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 회사의 그 이사회에 자리를 의미할 필요는 없대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단순하게 advisory committee라고 하면은 자문위원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자문위원회면 돼. 이 자문위원회는 뭐 하는 애냐? meet regularly 그냥 만나는 거야. 누구랑? 그 회사의 officers, 운영진, 임원들이랑 그냥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문위원회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와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전무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문위원회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아이디어를 낸 거지. 창의성이야. 자, 그 다음에 and petroleum development 석유 개발은요. 이건 누구에 대한 해결책이야? 석유 자원이잖아. 그치? 국가주의 첫 번째 예시에 대한 해결책이겠지. 자원은 국가가 소유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야. 해결책이야. 자, 석유 개발 그 계약은 could be written 쓰여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어. 뭐라고? 그 기름에 대한 ownership, 소유권이요. 양도된다고. 전환된다고. 근데 언제 전환되냐면 오일이 땅에 있을 때 전환되는 게 아니라 at the point 이 지점에서 전환될 수 있다고요. 어떤 지점에서? 그 오일이 well이라고 하면 원래는 우물이지. 근데 이제 그 뭐냐 석유가 있는 그 우물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유정이라고 얘기하죠. 석유 퍼내는 그 부분. 그 유정의 끝 테두리를 떠날 때 소유권이 나라에서 개인한테 이전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만들어내면 돼요. 뭐 그런 얘기인가 봐. 그래서 땅에 있을 때는 resource 자원이니까 당연히 국가 거지. 근데 그거 퍼내고 나서 여기 통과하고 밖으로 나오면 그때 개인한테 이전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내면은 이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그런가 봐. 자, 됐죠?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문제점이요. 이념적 원칙이 거래를 방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줬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국가주의, 이슬람, 이집트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해결책 뭐가 있으면? 창의력이 있으면요. 좀만 머리를 쓰면 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거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이념도 존중할 수 있고요. 거래도 성사시킬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노동자 자문위원이나 석유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4번이요. 숙제가 하나 줄었군. 아니다. 제목이야. 자, 그러면은 뭐 할까? 어떻게 방법이야? 이념적인 장벽. 사업에서 이념적인 장벽을 뭐 하는?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문제였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그쵸? 이게 뭐야? 방법이 뭐야? 라고 한다면 창의력이라고 답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요. 마찬가지. 얘도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계속해서 지금 환경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 자, 보면은 첫 번째 unquestioned assumption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가정이래. 즉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기도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겠어? 통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걸 또 뭐 해줄 거야?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반박해 줄 거예요. 자, 당연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어떤 과학적 지식이든 또는 모든 과학적 지식이요. 그리고 그것이랑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대. 어디에? 지속 가능성이에요.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 당연한 가정은요. drives 왔어.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믿음에서부터 온 거래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하대. 객관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지구의 문제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지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객관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라는 믿음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한대? 그럼 과학적인 지식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 과학적 지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얘기죠. 여기서 너네가 모를까봐 객관적인 지식이 그걸 지금 과학이랑 연결을 해줬어.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연결시켜주지 않더라도 보통 과학이 나오면은 과학적이야 라는 얘기는 이퀄 객관적이야 라는 얘기예요. 과학은 보통은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 물은 0도씨에서 얼어 100도씨에서 끓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과학 이퀄 객관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이거를 반박하는 지문들이 종종 나오죠. 사실은 과학에도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그 관점은 과학은 객관적이야 라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래. 당연히 이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 환경 문제겠죠. 그치? 지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항상 얘기하는 거 뭐 지구온난화 이런 거겠지. 이 기후변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 과학이 진짜 중요하겠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됐죠? 키워드 찾았어야겠지. scientific knowledge와 sustainability에 대한 얘기였어요. 문장이 좀 이렇게 길었는데 여기 that부터 sustainability까지가 한 덩어리였고요. 즉 여기까지가 주어였어. 그치? 그 다음에 drive가 본동사로 들어가 있던 거죠. 대신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문장이 완전해요. 그치? 지식이 지속성에 기여해. 완전한 문장인 거잖아. 그럼 얘는 대절이란 얘기고 앞에 명사 있으니까 동격의 대절이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권력을 얻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된대요. 중요한 사람이겠지. 우리 시대의 사제 같은 역할을 한대. To the extent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권력을 가질 수 있냐면 그들이 they provide a special form of knowledge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제공하는 그 정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권력도 얻게 될 거래요. 근데 걔네가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이 특별한 형태의 지식이 뭐 할 수 있어서 사용될 수 있거든. 뭐 하는데?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훌륭한 일이 뭐겠어? 뭐랑 관련된? 이거랑 관련된. 즉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얘네들이 준다며. 그러니까 과학자가 권력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 반복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종종 생각한데 뭐라고 생각하냐? The final test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의 마지막 검증이라고 생각을 그것이 과학적 지식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얘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consider이 5형식이라서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시 뭘까? 훌륭한 일에 사용되는 거야. 즉 과학자가 과학적 지식을 우리한테 줄 거야. 그리고 정말 얘가 어떤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어. 그러면은 이 과학적 지식 역시 맞는 지식이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이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can do things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It's a result.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it는 뭐겠어? it. 과학적 지식이겠죠. 그치?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주는 과학이라는 그 지식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do things는 뭐겠어? 지속 가능성. 그치? 지구상의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잖아. 당연히 여기서 그것도 과학적인 지식이야. 그치? 과학적 지식을 적용시켜서요 우리 뭐 할 수 있대? 되돌릴 수 있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그 감소를 되돌릴 수 있어요. 지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두 가지 개념밖에 지금 안 나왔어. 그쵸?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당연한 가정이었으면 4번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래? regard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야? 반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 대절을 알고 있어요. 끝까지 묶을 거고요. 이 linear view, linear가 무슨 뜻이야? 직선상에 이거죠. 이 직선적인 관점이요. 과학과 사회적 결과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직선적인 관점은요. is flawed. 잘못됐어요. 라고 딱 여기서 반박을 해주죠. 근데 왜 여기서 linear view라고 표현을 한 거야? 지금 과학과 뭐래요? 사회적인 결과라 그랬지. 당연히 이 사회적 결과라는 건 뭐겠어? 문제 해결.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다른 표현으로 쓰였어도 계속해서 위에 거랑 연결시켜 써야 되는 거야.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대? 직선적으로 보고 있대요. 왜? 과학이 문제 해결해줘 라 그랬잖아. 즉 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linear view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과학이 문제 해결해줘 라고 보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사이언스, 과학은 우리한테 허락해 줄 수는 있어요.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해 줄 수는 있어요. 아까 do things가 뭐 의미하는 거라고? 문제 해결이요. 그치?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평가해야 돼. 그것의 기여도를, 즉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를요. 오직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통합시킴으로써요. 더 넓은 맥락적인, 그 다음에 사회 생태적인 그런 질문에 의해서 질문을 통합함으로써 이 지속성에 대한 과학의 기여도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과학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했어? 를 평가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관점이요. 더 넓은 범위의 맥락적, 그 다음 사회 생태학적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지만 과학이 정말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했어? 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형적으로 생각해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그냥 뭐 하는 거. Out there in the world, 그냥 세상의 저기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대. 뭐 할 때도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거든. 첫 번째로 reassess, 재평가하는 게 필요할 때도요. 방법을 재평가해야 된대. 애초에 we are sett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전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그냥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doing something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과학이 하는 거. 그치? 과학이랑 관련된 거.
즉 지속 가능성을 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애초부터 제일 처음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내용 정리하면요. 자, 과학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처음에는 기여를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 이제 반박을 했죠. 과학과 사회적 결과야. 얘가 우리 세상에 뭘 해줄 수 있어? 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왜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넓은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더 맥락적이고 더 사회 생태학적인 다른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과학이 기여를 하지 않았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학이 sustainability에 기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필요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prerequisite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전제 조건이란 뜻이에요. 뭐에 대한 전제 조건? 과학이 지속성에 serve, 도움이 될 수 있다.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야. 그게 뭐야? 통합적인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죠? 응. 어법 해온 거 볼게요.